예, 안녕하세요. 상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회 강의로 이래 진행되고 7회차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2기, 3기 그 시험 문제 총 정리하는 시간이 그 7회차 있으니까 8월 10일 날 그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가 있으니까 그때 강의하고 아마 저희 학원 일정으로 따지면 아마 그 다음 주가 그 전범위 모의사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다음 주에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계획표 그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그거 끝나면 한 2주 남거든. 한 2주 정도 이래 남게 되니까 혼자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주 정도 그 정도 되고 8월 그 31일 9월 1일 2차 시험이 시작되니까 그렇게 이렇게 일정 확인하면 되고 제일 조심해야 될 것부터 먼저 알려드리면 체력 방전되면 안 돼요. 지금 그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체력이 버텨줘야 되는데 힘이 빠진다든지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 힘들면 안 되고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일단은 정신적으로 좀 지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가능성이 좀 없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 머리에 남는 게 없다 아니면 뭐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등 뭐 이런 그 마음이 이래 들게 될 건데요. 그런 거 다 이겨내야 되고 지금은 그 감정이 좀 바뀔 그 금방금방 바뀔 때인데 그런데 너무 이래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잘 버틴다 이런 마음으로 좀 버틸 수 있도록 정리하고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거는 혼자 그 정리하는데 일정이 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월요일 화요일 그 노동법 정리하기로 했는데 그 노동법을 정리하다 보면 택도 없거든. 이틀 가지고 택도 없으니까 막 3일 그 수요일까지 막 넘어가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한 과목은 아예 못 보고 오는 겁니다. 토요일 날. 그러니까 그런 공부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일단은 화요일까지는 뭐 노동법을 보기로 했고 그다음에 뭐 수요일 날 행정을 보기로 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일정대로 봐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그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좀 아쉬운 그 마음이 있고 모자라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그걸 선별해서 넘어가야 돼. 선별해서 넘어가고 그 일정에 맞춰서 그 책을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은 한 시간이 다 모자랍니다. 과목별로 시간이 여유 있는 과목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맞춰서 책을 보는 것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절대 밀리면 안 돼. 진도 밀리면 거기에 그 더 위험한 상태가 되게 되니까 학원을 쉬게 된다고 한 주가 밀려버리면 학원을 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정리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책을 한 5번 봐야 돼. 지금부터 책을 그 5회독 정도는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따라가면서 일단 1회독을 해야 되고 끝나고 나서 혼자 또 그 정리하는 게 한 2, 3주 남았을 때 그때 한 3, 4회독 정도 그 정도 해줘야 되니까 그 회독수를 그때 늘려줘야 되거든. 늘려줘야 되니까 딱 그 진도에 맞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 보고 조금 그 아쉬운 마음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책을 거기까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막판에 잠 줄이지 말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상기 들어왔으니까 2시간만 자고 그 공부해 보겠다 뭐 이런 계획을 이래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3일 하다가 퍼져버립니다. 그거는 그 생활 리듬이 갑자기 안 바뀌기 때문에 공부 시간은 수면 시간은 줄이지 말고 그러면 시간을 어디서 확보하냐 그러면 핸드폰 버리면 됩니다. 핸드폰 버리면 한 2시간 늘어나고 그리고 커피 끊으면 한 2시간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 늘어나게 되고 남자분들은 그 흡연자들은 그 담배 피는 거 그런 것들인데 담배 피는 거는 크게 시간을 많이 소비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길빵도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크게 문제도 안 되니까 그런 게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고 밥을 혼자 먹으면 시간이 많이 줄더라고. 시간이 많이 줄게 되니까 누구하고 밥을 같이 안 먹으면 그것도 시간이 많이 줄게 되고 혼자 밥 먹으면 밥을 천천히 먹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또 빨리 먹게 되고 또 혼자 먹으면 시간도 다른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데 일단은 대화를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하고 말을 섞는 순간에 그게 잔상이 되게 오래 남고 그리고 또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의도가 불순해 보이기도 하고 자기 마음이 지금 삐뚤어져 있거든. 마음이 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이게 좋은 소리가 들리지도 않게 되고 그리고 또 뭔가 칭찬해 줬는데 욕으로 들리고 뭐 이런 느낌이 되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정리하고 민소는 전에 말한 대로 매일 조금씩 보자. 한 30분이든 1시간이든 매일 식사 후에 민소는 무조건 한 2개 정도는 외운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매일 한 2개씩 정도
외우고 아니면 뭐 점심 먹고 30분은 그 단문 하나 외우고 저녁 먹고 30분 하나 외우고 이러면 하루에 2개씩 외울 테니까 그러면 양치하면서 그냥 소화시키면서 정리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식사 한 30분 하고 양치까지 끝내놓고 커피에 담배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독서실에 들어가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서서 30분을 그 책을 봤어요. 그 옥상에서 보든지 아니면 서서 30분을 이렇게 책을 이렇게 봤는데 그때 이제 단문 하나씩 외우고 논점을 이렇게 정리한 게 있으니까 고래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필요하게 되고 혼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혼자 그 공부하다 보면 또 이게 사람이 또 그렇더라고. 이게 또 반대로 누가 좀 말 좀 걸어줬으면 좋겠고, 뭐 식당 아주머니가 또 말 걸어주면 또 그것도 되게 반갑고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을 이래 주게 되는데요. 조금만 오히려 그 이야기 없이 그냥 버텨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 그 정리하고 괜히 그 핸드폰이나 이런 거 들다 보지 말고 지금은 신문에 간단한 것만 봐도 공부 말고는 다 재밌습니다. 지금은 공부 말고는 뭐든 재밌어요. 뭐든 이렇게 뉴스도 재밌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이래 주게 되는데 지금 그쪽으로 이래 시간 써버리면 완전히 시간 낭비가 많을 테니까 그렇게 이래 되지 않도록 보고 일단은 강의 계획표에 있는 쟁점 중심으로 이래 출제하게 되는데 오늘처럼 이래 없는 것도 내고 없는 것도 이래 출제하게 이래 될 테니까 전범위로 이래 한번 이래 다뤄본다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거 꼭 하나씩 다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보고 최근에 출제됐던 변리사 기출 변호사 시험은 거의 다 쓰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오늘 이 썼는 것도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됐던 그런 쟁점이고 상기항변이 오늘 논점이 아닙니다. 상기항변을 왜 냈을까 이래 생각했다면 그거는 큰 착각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재소금지 관련되는 쟁점으로 이래 접근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고 요 판례가 우리 시험에 작년에 왜 상기항변 중복소송하고 기판령하고 이래 나왔는데 세 가지 다뤘거든. 이 판례가 이래 세 가지 들었는데 2개가 작년에 나왔고 우리 시험에서 중복소송과 기판력으로 나왔고 하나가 안 나왔어. 이 판결 요지가 총 3개거든. 3개인데 마지막 논점이 이거예요. 재소금지. 재소금지에 해당할지 그 부분이 마지막 논점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준비하고 재소금지를 단문으로 한번 나와가지고 사례로 나온 적이 없거든. 사례로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허점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소차를 유력한 예상 문제로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근처에 있는 게 나오면 완전히 된통당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중 하나가 오늘 썼던 청구일랑 그걸 이래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종료선언 그 부분이 앞뒤로 걸쳐져 있는 그런 쟁점이고 효과에서 나오는 게 이제 재소금지거든. 재소금지인데 이런 것들도 도대체 단문을 좀 요건을 좀 쓰고 싶은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을 이래주게 되는데요. 근데 끌고 올 게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게 되는데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 선고 후 소치하라는 요건에서 본안 판결 나야 되고 종국 판결 선고 후 종국 소치해야 되고 종국 판결 선고 전에 소치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이야기고 교환적 변경 판례 사안 기억 안 나세요? 교환적 변경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하면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 선고 후 소치한 꼴이 되거든. 그러니까 청구 변경 외웠는데 그거 못 쓰면 또 이게 아까운 거야. 이게 이 부분에서 아까운 게 되고 그러면 재소금지 효과는 기억 안 난다. 효과 못 쓸까? 대표적인 소극적 소송 요건 아니에요. 중복소송하고 재소금지 이런 것들은 소극적 소송 요건이에요. 그러면 소극적 소송 요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권으로 조사할 거고 직권으로 조사해서 혐의 발견되면 소각과 판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효과 그거 못 쓰는 것도 되게 아까운 거고 아깝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쓸 수 있는 게 꽤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해서 준비 안 했다고 해서 그냥 사고가 다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꾸 떠올려 보시면서 뭔가 한번 연상을 해보고 대위소송에서 당사자 동일은 재소금지에서는 어떻게 판결할까 이런 것도 한번 떠올려보고 대위소송에서 대위소송 판결에서 재소금지 효과가 채무자에게 미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래 생각해보면 안때 기판력 미치니까 알았을 때는 동일 당사자로 취급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다른 중복소송이나 기판력이 없는 재소금지 요건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혀 사고가 외우지 않았으니까 못 쓰겠다 이래 생각하면 안 써집니다. 그거는 쓰지지 않는데 한번 유추해볼까 아니면 뭔가 떠올려볼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 그러면 쓸 게 계속 생긴다고 쓸 게 생기고 기판력이 없는 요건이 요게 나오거든. 그게 뭐냐 그러면 권리보익동일이 이래 되게 되니까 권리보익동일 원고가 소유권
그 치매가 중지돼가지고 소치를 해줬는데 재치매하는 거 이런 거 쓰면 되잖아. 이런 것들. 그게 권리보호익을 달리하니까 그때는 다시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침착하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그 직전에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쓸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도 재소금지를 이래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 봐놓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내가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두면 그러면 가볍게 목차 중심으로 이래 봐두라도 그래도 이래 완벽하게 이래 소차처럼 그래 못 쓰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얼추 흉내라도 낼 수 있는데 그래 쓰는 게 왜냐면 남들도 이거는 제대로 못 쓰는 거거든. 제대로 정면으로 대비해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같이 펜을 놔버리면 그거는 정말 끝입니다. 그거는 그 경쟁에서 아예 그냥 묻어져 나가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는데 그러면 10대 1 정도 시험 보게 되는데 한 8대 1은 떨어져 나가는데 거기에 썰려가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와야지 8대 1 정도 이래 사라지는 그 부분에서 나와서 남는 2대 1에서 경쟁을 해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같이 펜을 놔버리면 같이 썰려가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 그 동차하고 뭔 차이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같이 썰려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이거는 조금 더 침착하게 대응하면 되겠다라고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그 펜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자신 없으면 제일 밑 뒤로 빼고 자신 있는 것 단문이나 뭐 이런 것부터 그런 것부터 먼저 답안 작성을 일단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벌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채워간다 이런 느낌으로 그랬어야 돼. 실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이 그 실전 가보면 다 아는 문제로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아. 노동법부터 해가지고 인사부터 첫날부터 가보면 막 그 펜이 모자라고 답안지 2권 써야 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구성되는 국가 시험은 잘 없다고요. 항상 어디든 허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특이한 거 늘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한국 시험은 다 떨어뜨리려고 내는 거라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떨어뜨릴까 이걸 고민하면서 출제를 하게 되고 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넣게 되는데 그걸 크게 봐버리면 이게 대비가 안 되는 거죠. 대비가 안 되는데 그걸 나만이 불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부터 먼저 자신 있는 게 하나는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써놓고 참 침착하게 이래 쓰시면서 이래 최대한 대응하고 이거 100지 내면 0점이거든. 0점이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침착하게 이래 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꼭 이래 생각하셔야 되고 오늘 오전부터 해서 만만한 게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인사부터 해가지고 행정 인사 이렇게 되고 내일 또 노동 가야 되는데 노동은 또 과연 쉬울까? 노동은 과연 평이하게 나와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면 이게 쉽게 간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쉽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걸 그 과정에서 내가 잘 이겨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버텨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아는 거는 쓰고, 보지 않는 거는 쓰지 않겠다 이래버리면, 실전 가서 버티지 못해요. 버티지 못하니까, 최대한 그걸 유추해서 한번 끄집어보자라고, 그래보고, 책을 볼 때도 골고루 봐줘라. 골고루. 특정 그걸 강조해서 책을 보더라도, 오늘 진도 범위에서 소치하나 정기금 판결 변경에서 이런 걸 많이 외우고 변론적결 승계인을 많이 보고 판결의 경정도 많이 보고 이렇게 그래 왔다 하더라도 그 사 있는 거 청구 일락이나 아니면 종료 선언이나 아니면 주관적 범위와 관련되는 쟁점들, 객관적 범위에서 쟁점들 이런 것들도 가볍게 한번은 이렇게 보고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런 정도는 책장을 넘겨줘야 돼. 넘겨줘야지 그냥 덤성덤성 책을 봐버리면 중간에 있는 것들 그게 오히려 불안해서 잠이 안 와. 이제부터 잠이 안 오니까 안 봤던 것 때문에 불안해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그러니까 불안한 부분을 최대한 해소시켜가지고 하여튼 요 부분은 요 정도로만 보자 이런 기분으로 그렇게 해서 강약 조절 계속 해가면서 그렇게 보고 강하게 본 것도 나오고 약하게 본 것도 나올 거다 아마 실전 가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산재돼 있을 테니까 그런 강약 조절을 해가면서 그 책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 보시고 절대 나만 못 쓰는 게 나온 게 아니다. 그걸 잊지 말자. 그러니까 나만 못 쓰고 나만 힘들어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정말 한번 정말 자신 없는 사람들 일찍 와가지고 여 밑에 와가지고 답안지를 한번 쭉 열람시켜 보고 싶어 나는. 그러니까 나만 불행하고 나만 잘 안 헤어진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미리 와가지고 답안지 한번 쭉 한번 봐봐. 이거 쭉 한번 보면 그러면 자신감 혹 생길 거다 아마. 그러니까 이게 난다 나는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가지게 되게 될 건데 다 똑같아. 다 동일한 느낌으로
그렇게 정리될 테니까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마음의 끈을 놓지 말고 그리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끝까지 한번 이래 물건 늘어져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막판까지 최대한 버티는 그런 불고리 정신이 필요해. 불고리 정신이 이래 필요하게 될 테니까 마지막까지 이래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똑같아 3회차인가 그때 이야기해줬죠. 단문 정기금 판결 변경에서 그거 냈는데 하나도 못 써가지고 그래서 집에 안 가고 막 이야기하는데 하소연하고 있더라고. 하소연하고 이제 나한테 뭘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암기가 하나도 안 됐다고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던데 돌아가면서 외웠나 차에서 외웠다 그러더라고. 집에 가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외워가지고 출제된 그런 문제도 있고 작년에 이때 봤던 게 상경변 봤거든. 1회 때 상경변 시험을 1회 때 봤는데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거라고. 나오게 이래 되고 부대항수는 마지막 모의고사 또 냈었고 여기도 냈고 마지막 모의고사도 이래 출제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지 몰라.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르고 어떤 게 출제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연습을 최대한 하자. 연습을 최대한 하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래 희박한 확률이지만요. 그런 것들이 걸릴 걸 기대하고 최대한 최선을 다하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되겠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논점 보시면 갑은 을에게 판매한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에서 선행소송을 선행소송을 제기했고 을은 선행소송의 제1심에서 갑에 대한 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기항변을 했는데요. 선행소송의 제1심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존보 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을의 상기항변을 배척하고요. 갑정보승소 판결을 얘가 1심에서 상기항변을 했는데 이걸 배척하고 갑정보승소 판결을 이래내고 을은 이에 불복해서 이에 항소했고요. 항소심 계속 중에 별도로 갑을 상대로 위 대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소를 제기합니다. 을이 대여금 반환 청구를 별소로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항소도 했고 이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가 제기됐고요. 이 사건 소제기 후에요. 을이 선행소송의 항소심에서 상기항변을 철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에서 다시 이 사람이 상기항변을 제출했다가 항소심에서 상기항변을 철회해버렸거든. 철회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이 사건 소제기가 후소제기가 별소제기가 제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논해보라는 겁니다. 제소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제소금지로. 제소금지로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제소금지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제소금지가 되려면 본안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소치하를 해야 되거든. 소치하를 해야 되는데 소치하와 동일한 걸로 평가될 수 있을지 상기항변 철회가 소치하된 것처럼 동일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라 이 말입니다. 검토하라는 게 그런 취지가 되고 그러면 제소금지 자체가 문제되고 이게 작게 나왔으면 그냥 바로 논점으로 들어가서 제소금지 일반 논으로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가 20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2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제소금지 일반론을 좀 채워줘야 돼. 채워줘서 그러니까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그 정도는 답안 구성을 해줘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여기 이제 일반론이 이래 필요하고 대개 법학의 일반 목차가 요건 효과로 돼 있다. 그지? 요건 효과로 이래 돼 있고 제소금지 의미 취지 그지? 의미 취지 그 다음에 요건 효과 요건 효과로 이래 처리되고 요건은 크게 4가지가 나와야 돼요. 4가지 나와야 되고 생각 안 나면 뭘 떠올려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면 주객시로 풀자. 주객시로 이래 풀고 일단은 당사자가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적 소송물이 동일해야 되고 소송물이 이래 동일할 것이 필요하게 이래 되고 그 다음에요 기판력은 본안 판결이 종국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동일한 소인데 근데 여기는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요. 선고되고 나서 소치하를 해야 되죠. 소치하를 할 것이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관련 논점으로 교환적 변경 이야기 이런 거를 하나 이래 써주면 되게 되니까 본안 판결이어야 되니까 반대말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이어야 되니까요.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일 것이 이래 필요하게 될 테니까 소송 판결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 2단계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되고 종국
판결 선고되고 나서 소체를 해야 되니까 선고 전에 소체는 또 안 된다는 이야기. 별 내용도 없어 여기. 별 내용도 없게 이래 되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교환적 변경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이래 되니까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이 소체화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안에 관한 종급 판결 선고 후 소체화된다 이런 느낌으로 돼서 동일한 소를 다시 부활하지는 못한다라고 처리하고 여기 이제 기판력에서 없는 게 하나 나오거든. 없는 게 하나 나오는 게 그게 권리보익이 동일해야 된다. 권리보익이 이래 동일할 것이 이래 그 권리보익 동일이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고 소속물 동의를 쓸 게 없다. 소속물 동의를 도대체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구의론 신의론 그거 쓰는 거야. 구의론 신의론. 그래서 소속물을 뭘로 볼지 실제법상 권리를 소속물로 볼지 아니면 실제법상 권리는 공방에 불과한 것으로 볼지 그런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이래 된다고. 그러니까 별 내용도 없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들 이걸 꼼꼼하게 외우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럴 테니까 그냥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거는 그냥 끌고 오면 되겠다라고 이래 처리하고 효과는 그냥 소극적 소속요건 이야기 그런 이야기고 이게 실체법상 권리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소송만 못하는 거야. 제소금지에 해당하면 소송만 못하는 것으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소금지를 외우면 쓰고 외우지 않으면 못 쓴다 이래 생각하면 안 돼. 그래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민소는 3기 때 민소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그 민소만 하셔야지 그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하나도 못 쓸 겁니다. 아마 하나도 못 쓰게 이래 되게 될 때는데 이렇게 써주는 문제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문제 잘 쓰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냥 유추해서 쓴다든지 그냥 갖다 끌고 와서 써주는 거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존재해야 되니까 공부를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상기를 따라와 상기를 따라오고 본 건 쓰고 외우지 않은 걸 못 쓴다 이러면 상기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그 언제 다 볼래? 그 많은 걸 노동법은 그 많은 판례 어떻게 다 외우실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여러분들이 강하게 볼 거, 약하게 볼 거 이런 것들이 구분돼 가지고 보는 거고 약하게 봤는데 나왔다면 비슷한 걸 끌고 와서 해결해 줘야 되거든. 끌고 와서 해결해 줘야지 이래 되는데 본 건 쓰고 안 본 거는 펜나 버리면 그러면 상기 때 쓸 문제가 반밖에 안 될 겁니다. 아마 반밖에 안 되는 실전도 마찬가지고 실전도 본 거는 쓰고 뭐 안 본 거는 펜 놔 버리면 그러면 실제 쓸 수 있는 게 그래 많지는 않다고 많지 않은데 짜내줘야 돼 아시죠? 짜내줘서 이래 쓰는 훈련을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정리하고 자 여기서 마지막 결론은 이 판례가 말하는 거는 항소심에서 이제 이렇게 상기항변을 처리한 게 제소금지처럼 소체하고 동일한 효과를 인정해주면 안 될지가 이런 문제가 되는데 판례가 결론 알죠? 이거 부정된다는 결론인데 논거는 뭐냐 그러면 소체를 하려면 일정 시점이 지나면 피고가 왜 본안에 관해서 응소하면 동의받아야 되는 요건이 있죠. 동의받아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 근데 이거 처리할 때 동의 필요할까? 이거 처리할 때 상기항변 처리할 때 동의가 필요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 공방의 처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이래 처리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본질 자체가 아예 다른 겁니다. 본질 자체가 이래 차이가 있게 이래 되니까 이런 예비적 항변에 불과한 이런 상기항변들 이런 것들은 소구 채권의 존재가 확인됐을 때만 확인받는 예비적 항변에 불과한 이런 것들은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 선고되고 나서 일어나는 소체하고는 성질 자체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하게 볼 수 없다라고 이래 보고 따라서 결론은 제소금지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랬고 평가하시고 요 판례가 조금 더 늘렸을 수 있도록 문판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핵심이니까요. 이 문제에서는 또 핵심이 되니까 문제점 이렇게 하나 잡아놓고 이걸 소체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그걸 문제점으로 잡고 그 다음에 판례 쓰고 그 다음에 결론도 예비적 항변 또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공격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소체와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검토를 그렇게 잡아놓고 그렇게 그러면 쟁점에 대해서 문판금으로 이래 대응하는 그런 답안지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목차 구성을 그렇게 해주라고 의도적으로 자신 있게 못 쓴다 할지라도 문제점 판례 검토 정도는 잡아줘야지 되니까 그렇게 별도의 목차로 그런 형태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되게 아쉬워 이거. 실전도 마찬가지인데 민사소송법은 그걸 썼으면 됐겠네 이런 느낌을 이래 준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걸 많이 생각해 놓으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 책을 볼 때 다 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다 외울 시간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최대한 나는 이렇게만 버텨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래 정리하고 요 판례도 다 외울 수는 없고 핵심적인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이 정도만 써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 확인해 두시면
충분하게 다음에 나오더라도 대비가 이래 되지 않을까. 자, 보세요. 해설 보시면 1번 문제점. 상경변이 이제 기팔력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소치아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은 아닐지가 문제되고, 그 다음에 로마체 2번 제소금지가 이래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건에서 1번 당사자 동일인데요. 한번 들어두면 일단은 여기서 당사자는 원고입니다. 원고가 소치하는 거니까 여기 제소를 이래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원고만을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쓰는 게 승계인이거든. 승계인 문제인데, 포괄 승계는 당연히 포함되는데 특정 승계가 포함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여기가 이제 판례가 특정 승계는요. 특정 승계는 이게 특정 승계의 경우에는 이 사람의 경우는 당사자 동일에는 당사자 동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서 특정 승계 포괄 승계 구분하지 않고 승계는 다 포함되는 걸로 동일한 당사자로 이래 처리되게 되는데, 우리 판례가 당사자 동일에는 승계는 포함하지만 여기 가서 탈락해요. 권리보호 이익은 달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탈락하고, 이시훈 교수님은 이걸 왜 당사자 동일을 포함시키냐 이 말입니다. 특정 승계는 이 사람은 포괄 승계 받은 것도 아니고 특정 승계 받은 사람을 동일 당사자로 취급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알고 승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 당사자로 취급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자는 게,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두 분이 판례하고 이시훈 교수님이 결론은 똑같은데, 판례는 일단 여기 당사자 동일에서는 포함시켜 놓고 여기서 탈락시키자, 권리보호 이익을 달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다시 소재기하는 게 금지되진 않았고, 근데 이시훈 교수님은 동일 당사자에서 미리 탈락시켜버리자 이렇게 보자는 게, 그게 이시훈 교수님 결론이 이래 되니까 결론은 똑같은데 요건이 어느 요건에서 탈락할지 그 부분만 차이가 있게 된다라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소를 취한 자가 선정 당사자일 때는 선정자도 제소금지 효과를 받게 되게 되는데, 이거는 어디서 유추할 수 있냐 그러면 승목기탈이거든. 승목기탈. 그러면 기팔력 미치는 다른 제3자에서 제3자 소송 담당 대표적인 게 선정 당사자. 선정 당사자는 기팔력을 받으니까 선정 당사자가 소치하고 나서 선정자는 동일 당사자로 취급. 근데 제3자 소송 담당 218조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위가 이래 되고, 대위는 당연히 적용되는 게 아니고 알았을 때 그때 적용되니까 채무자가 알았을 때 동일 당사자로 취급하자는 그런 취지가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기팔력 목차를 떠올려봐. 주객시를 떠올리고 주관적 범위에서 이제 당사자, 그다음에 승목기탈 이래 처리해놓고 변론종결로 승계인부터 해서 쭉 4명이 나오게 될 테니까 그 중에서 골라서 이래 써줄 것들, 이런 것들 기억하고, 소송물 동일은 이제 전후 소송물이 동일해야 되고 구의론, 신의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생긴다고 이래 보고, 세 번째 권리보호익 동일인데요. 전소와 권리보호익을 달리할 때는 제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걸로 이래 평가하게 되고, 이는 소권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예컨대 본안 판결이 난 다음 피고가 소유권 침해를 중재해서 소를 취했는데도 그 뒤 재침해한다든지, 피고가 전소 취하의 전제 조건인 약정상을 이행하지 않아서 약정이 해제 실효되는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제소 제기에도 상관없는데, 자, 제소금지 사례가 몇 개 있어. 지금 다른 시험에서 제소금지 사례를 이래 출제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공시송달로 각각 양수인하고 양도인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둘 다 승소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얘가 추후보안에 기해서 항소를 제기하거든. 추후보안 항소를 이래 제기했는데, 항소심에서 이 양수인이 채무자와 관련되는 소송을 소치하로 끝내기로 화해 권고 결정을 하고, 화해로 소치하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소송에 와가지고 소송 참가한 사례가 있어. 소송 참가 승계를 주장하면서 여기서 참가 승계를 이래 주장한 사례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 판례가 나오면 어떤 걸 써줘야 되냐 그러면, 첫 번째가 화해 권고 결정의 경우에도 소치하는 내용이 들어갔거든. 소치하는 내용이 이래 들어갔으니까 1심에 대해서 본안 판결 받고 나서 소치했으니까 제소금지가 이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이게 1번이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판례 기억나? 긍정이 이래 되게 되니까 화해 권고 결정에도 제소금지는 제소금지 효과는 이래 적용이 이래 되게 되고, 자, 그 다음에요. 제소금지가 적용되면, 그러면 여기 소송 참가 승계했는 게 신소제기 실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배척돼야 될지가 이런 문제가 이래 되는데 우리 판례가 이거는 배척되지 않고 제소금지에 저촉되지 않는 걸로 봅니다. 어떤 요건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제소금지에서 저촉되지 않냐면 여기가 탈락되죠. 여기가 이래 탈락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그만하겠다는 의도로서 화해 권고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소송을 합쳐서 한꺼번에 끝내겠다는 의도로 이거 화해 권고 결정으로 소치하로 끝낸 걸로 이래 봐야 되기 때문에 권리보익을 이래 달리하는데 근데 요 판례에서 우리 판례가 이걸 하나도 검토 안 해서 이거 당사자 동일인지 소송물 동일인지 이런 걸 하나도 검토하지 않았으니까 판례가 건드리지 않았다, 그지?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일반론을 먼저 써버리고 일반론들 먼저 써버리고 요렇게 판례를 따로 뽑아가지고 이게 소치하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화해 권고 결정에도 제소금지가 적용될지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 제소금지에 저촉될지 하나 이렇게 검토해주라고 이래 말씀드렸고 결론은 다 기억나시죠? 이게 권리보익을 달리하기 때문에 탈락된다고 이래 살펴봤다고. 그러니까 판례가 당사자 동일에 대한 평가를 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버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발생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걸 쉽게 건드리지 말고 포섭하지 말고 일반론으로 채워버리고 그냥 바로 이것처럼 문제점 판례 검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탈락시켜버려라고 이래 말씀드리게 이래 되는데 최근에 우리 판례가 제소금지가 문제되면 거의 다 이쪽에서 탈락하고 있더라고. 이쪽에서 탈락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권리보익을 달리한다라고 평가하고 나머지 요건에 대한 검토가 없습니다. 판례 검토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험을 걸 이유가 없잖아요. 모험을 걸 이유가 없으니까 일반론들 요건 그 다음에 효과 오늘처럼 일반론들 대신 점수 사이즈 보고 크게 나왔다면 조금 더 많이 쓰고 많이 써주고 크게 나오지 않았다면 점수 자체가 그래 배점이 높지 않다면 그러면 일반론들 줄처리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요건 효과 요건 효과 이런 목차로 간단하게 한 페이지 하나로 끝내버리게 이래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상황 보고 늘려 쓸 수도 있고 줄여 쓸 수도 있고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돼. 그 공부가 그 정도 되면 거의 완벽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거의 완벽하게 된 거니까 내가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배점 보고 내가 이걸 많이 써야 되겠다고 생각된다든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그런 90% 99% 거의 합격할 거다. 그 사람은 거의 합격권에 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조금 더 써줘야 되겠다, 좀 덜 써야 되겠다 이런 게 생각이 드는 순간 거의 붙은 거예요. 그 사람은 거의 붙은 걸로 평가하시면 되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똑같이 쓰고 있는 거 이게 문제야. 그거는 문제 있으니까 3개 때 그거 고쳐야 돼. 고쳐야 되고 크게 쓸 수 있어도 만약에 배점에서 많이 묻지 않았다면 그때는 쓰지 않아야 됩니다. 쓰지 않아야 되는데 그 자제력을 키워. 자제력을 키우고 늘려 쓰는 거는 쉬워요. 늘려 쓰는 거는 조금만 듣고 고민하면 늘려 쓸 거는 많이 쓸 수 있게 되는데 자제할 수 있으면 거의 붙게 될 겁니다. 아마 쓸 수 있는데 안 쓰고 있다면 그러면 거의 합격을 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도 이제 4번에 이제 본안에 관한 종급 판례가 다른 사안이 나오면 요렇게 쓰겠다라고 미리 준비하고 가라고 미리 준비하고 하고 요 문제가 나오면 요렇게 쓰겠다 이렇게 작전을 짜고 가라고 작전을 짜고 가고 이게 10점으로 나왔을 때 20점으로 나왔을 때 30점으로 나왔을 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내가 답안 작성을 해주겠다라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고 플랜을 그래 잡고 가시면 되겠죠. 작년에 중복소송이 단문으로 출제됐는데도 다시 사료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소금지들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안 나오겠지. 이렇게 뭔 자신감을 가지고 안 나올 거라고 믿으세요. 뭔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이렇게 주게 될 테니까 요렇게라도 준비해 놓자라는 기본으로 외우라는 게 아니야. 단문을 새롭게 외우지 말고 그러니까 딱 그 형태로 해서 이랬어도 충분하게 써지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본안에 관한 종합판결 선고, 본안 판결, 종합판결 선고 후, 그 다음에 교환적 변경 이야기. 이거 못 쓴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돼요. 책을 볼 때 교환적 변경을 내가 쓰지도 못했다고 생각도 안 났다면 책을 보는 게 좀 문제 있습니다. 그분은 책을 보시는 게 조금 더 고민하면서 책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그러면 2배 정도 해줘야 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따로따로 외울 거면 공부를 2배 하셔야 돼. 2배 하셔야지 되게 될 테니까 이거는 외운 걸로 끌고 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 효과는 똑같이 소극적 소송 효과는 직권으로서 싸우고 소각과 판결하고 실제법상 권리는 영향을 주지 않고, 이거 소송만 못하게 되는 권리로 남는 거, 이걸 자연채무로 부르거든. 민법에서 자연채무라고 이를 부르게 되니까 자연채무 상태로 이래 남게 됩니다. 로마자 3번 이제 상기항변 철회, 이 판례 사안이 그 논점이니까요. 이걸 그러니까 이게 그 일반론들 먼저 쓰고 그다음에 판례 사안 쓸 때는 별도로 로마자를 하나 붙여주고 그래서 문판금으로 이래 잡아주라고. 그러니까 이 판례를 겨냥해서 나왔다면 여기에 배점이 많을 거냐, 배점이 많을 테니까 그런 눈치를 조금 채고요. 그런 것들 이걸 좀 강조해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문제점 잡고 쓸 게 없는데 이래 생각하지 말고 문제점 뭔가 문제를 좀 만들어봐.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아니면 또 문제에서 문제했던 걸 쓰든지, 그러니까 이게 재소금지하고 동일시되는지 뭐 이래 쓰든지, 아니면 뭐 소치하고 동일시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는 거짓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점을 만들어서 이래 쓰시고. 자, 판례 볼게요. 민사소송법 267조 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선 뒤에 소를 취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소차로 그동안 판결해 드린 법원의 노력이 무용해지고요.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 삼아 소송 제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태를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제재적 취지 규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의의하고 취지에서 썼던 내용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의의와 취지를 이래 판례가 이래 설명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 제출하거나 변론 준비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에는 상대방 동의받아야 되는 효력을 가지는 소치와 달리요 소송상 방어 방법으로서 상기항변은 그 수동채권 존재가 확장되는 걸 전제로 하여 행하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 이 단어는 되게 많이 나온다, 그지? 예비적 항변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처분권주의 원칙상 이에 대해서 심판할 수 없는 거죠. 심판할 수 없게 이래 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제기된 소송의 1심의 상기항변을 제출하여 1심 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그 상기항변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상 방어방법 처리에 불과합니다. 방어방법 처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267조 2항의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이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 그림을 설명하는 거지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용이 별로 없고 그냥 항소심에서 상기항변 처리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방어방법 처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동채권에 대해서 다시 별소를 제기하더라도 267조 2항의 재소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 뭔 내용이 있어 이게? 뭔 내용이 따로 있게 이래 되나요? 그러니까 별 내용도 없고 그냥 문제에서 물었던 거 그냥 그대로 설명하게 이래 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지 쓴다 이런 것들도 문제 있다고. 문제 있으니까 요 정도로 이렇게 확인해 놓고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라고. 그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지금은 그 형광펜 들고 핵심되는 단어를 체크해 놓으라고. 체크해서 그것만 떠오르면 앞뒤 문장 만들어 붙이기는 되게 편해. 만들어 붙이기는 되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판례를 통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 외우는 판례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막 예상되는 그 쟁점이 있다면 때려 박는 판례들 노동법에서 한 20, 30개는 그래 쓸 수 있어야 돼. 20, 30개 정도는 그 정도는 이래 때려 박는다라고 해가지고 예상되는 판례가 있을 걸. 노동법에도 지금 그 되게 핫 이슈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강사님들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은 한 30개 정도는 때려 박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거 나와도 이래 쓰고 있으면 그거는 좀 깝깝합니다. 아시겠죠? 깝깝하고 그거는 경쟁력이 떨어져가 안 돼요. 남들이 막 갖다 받고 있는데 10줄, 15줄 이래 쓰고 있는데 지 혼자 형광펜 떠올려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갖다 붙이고 있으면 그거는 정말 경쟁이 안 돼요. 경쟁이 안 되게 되니까 그런 답안지는 바로 떨어집니다. 그거는 바로 떨어지게 되니까 무기평등으로 해줘야 돼. 무기평등으로. 남들 외우는 거는 같이 외우고, 남들 외우는 거는 같이 외우쪽에 그 누구보다 더 쓸 수 있도록 그래 외우고. 그러니까 기준점을 남들 거 외우고 있는지를 잘 보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외우고 있으면 나도 외워준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남들 못 외운 걸 같이 더 잘해보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게 몇 개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잘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래 되고, 남들 외운 거를 내가 외울 수는 있는데 그런 거는 내가 해보니까 시험에 안 나와. 아시겠죠? 시험에 이래 나오지 않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물어주지는 않더라고. 물어주지 않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 전에 한번 이야기했나? 내가 2000년
사법시험 2차 시험 보러 갔을 때 어떤 고시반에 그 교수님 소문이 돌았어. 소문이 돌아서 이번에 그 교수님이 들어간고 그 교수님이 중간 기말로 낸 그 문제가 의료 소송인가 의료가호 소송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쟁점을 이래 그 중간 기말에 냈대.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 들어가면 100% 그거 내겠대. 낼 거래. 그거 낼 거라 그래가지고 죽도록 외웠지. 그 고시반에서 도는 정말 핵심 족보니까 죽도록 외우게 되는데 사법시험 끝날 때까지 안 나왔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사법시험 폐지됐잖아 지금. 폐지됐는데 변시로 바뀌고도 안 나오더라고. 변시로 바뀌어도 안 나오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런 비확률적인데 기대지 말고 A급들 외워라. A급들 외우고 그 귀한 시간에 특이한 거 외우지 말고 그냥 A급 중요한 거 잘 외우고 남들 외운 거 같이 외워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무리할 때 아는 거 틀리지 않겠다는 그런 기본으로 공부해. 그런 기본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빨리 합격하는 길입니다. 빨리 합격하는 길이 되게 될 테니까 둘러가는 게 빨리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자, 사는 경우 보시면 먼저 제기된 소송의 제1심에서 상기항변을 제출해서 제1심 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요 항소심에서 상기항변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상 방어방법의 처리에 불과하여 민소법 267조 2항의 제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게 이래 되는 거고요. 사안의 해결도 마찬가지로 제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렇게 쓸 수 있는 그 포맷을 하나 만들어 놓자. 요렇게 쓸 수 있는 포맷을 만들어 놓고 여기 요건을 완벽하게 그대로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사 동일한 대기 이런 거 채워주면 되겠구나. 뭐 소송물 동일한 대기 이런 거 써주면 되겠구나. 만약에 나오면 또 이런 것들 마지막 요건은 좀 끌고 올 게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나오더라도 양을 채워주면 되거든. 채워주면 될 테니까 요렇게 생각하고 요건 효과니까 효과로서 소극적 소송 요건, 실제법상 권리는 영향 없다. 뭐 이런 것들 그런 목차로 이래 채워주면 되니까 부담 없이 그냥 한번 정리해 놓고 관련 판례들 하나 더 끼워 놓고 이런 것들 정리했던 내용들 참가로 해서 우리가 이래 살펴봤던 교재에 있던 판례가 있으니까 판례 쟁점들을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써주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10분 15분 걸린다 그지? 책을 볼 때 이 정도 이래 걸리게 되는 판례 한번 읽고 넘어가는데 그 정도 걸리게 되니까 그렇게 확인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지금 외워줘야 될 거는 정말 오늘 진도에서는 소치하를 외웠어야지 이래 될 테니까 그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 오늘 반드시 오늘 안으로 정리하고 이래 넘어갈 수 있도록 보셔야 되겠죠. 자, 2번요. 소송 종료서는 사법시험 출제됐는데 그때도 나 2차 보러 갔었다. 2차 보러 가가지고 그때 조문도 못 찾아가지고 그래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막 몇 조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개발 세발 이렇게 막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이때도 시험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죠.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종료서는 나오고 그때 끝나고 나오니까 뭐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문제라는 둥 아니면 기본을 냈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료서는 나왔을 때 그때 그렇게는 왜 나는 기본이 없었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느낌을 이루어주게 되던데요. 그런 취지가 됩니다. 2번요. 끝나고 나면 되게 허탈해. 이게 막 정말 그 넓은 바닥에 딱 4개밖에 안 내거든. 이거 민소법이. 딱 4개, 주옥과 같이 외워놨던 것들, 1900경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많은 외운 것들, 그것도 90%는 안 나오거든. 90%는 안 나오고, 정말 또 킬러 문제 하나 또 뚝 내고, 이래내니까. 그러면 쓸 게 정말 정말, 내가 외웠던 건 안 내고, 그 다음에 이상한 것도 막 창작해서 쓰고 있고, 이러면 돌아버리는 거야. 돌아버리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느낌을 이래주게 되니까 발표할 때까지 이제 되게 허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못 기다려요. 2달을 되게 어떻게 이래 불안해가지고 어떤 과목이든 다 이래 못 쓴 게 있을 거거든. 못 쓴 게 자신이 없는 게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발표할 때까지 되게 힘든 그런 과정이 되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속 편할 겁니다. 아마 지금이 속 편하고 시험 끝나고 9월 2일부터 그때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야. 이게 못 썼던 자기 자신이 후회되고 그리고 왜 8월달 그때 좀 외우지 않았을까? 이게 또 아쉽고 이래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을 엄청 합니다. 9월 2일부터 발표할 때까지 그걸 2000번 정도 반성해. 8월달 그때 내가 하나 더 외울 걸 그때
라면 먹지 말고 그거나 외울 걸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PC방 괜히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괜히 또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엄청 아쉬운 거야. 그게 너무너무 아쉬운 그런 문제가 이래 생기게 되는데 그날만 내가 복수해서 했으면 그걸 외웠을 건데 해필 그날 쉬는 바람에 그 논점을 안 외웠다고 해서 9월 2일부터 어마어마하게 후회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 아쉬움을 남기지 마. 이제부터 정리할 때까지는 아쉬움을 남기지 말고 그냥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냥 시험장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2달은 그래 보내야 됩니다. 2달은 그렇게 이래 지켜야지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했다는 거, 그 정도 내가 나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2달을 보냈는데 근데도 모르는 게 나오면 그거는 누구도 못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쉬움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잘 보자. 잘 보고 정말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고 되게 거기 근처에 다 몰려 있거든.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줄 더 쓰고 판례 하나 더 쓰고 거짓말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조문 하나 더 찾고 이러면 정말 아슬아슬하게 들어갈 수 있어. 문을 닫고 이래 들어갈 수 있게 될 테니까 정말 조금만 더 노력해가지고 하여튼 그 최선을 다해서 더 특이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아슬아슬하게 그냥 들어가. 아슬아슬하게 그냥 남들보다 하나 더 써가지고 합격한다라고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작년 변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면 갑은 2018년 2월 1일 날 을로부터 주택 건축 공사를 이래 도급받았고요. 이게 다 교재에 있는 판례들이에요. 교재에 있는 판례들을 어디선가 봤을 겁니다. 이거 보게 됐을 건데 갑은 2018년 2월 1일 날 을로부터 주택 건설 공사를 도급받았고 위 계약 시 갑은 을과요 공사대금은 4억 원으로 이래 정하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억 원은 주택을 완공하여 인도시 지급받기로 합의했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고요. 갑은 위 계약에 따라서 주택공사를 시작하여 2019년 1월 31일 날 완공하여 같은 날 을에게 주택을 인도하게 됐고 병은 갑에 대해서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이래 가지고 있었고 이를 집행채권으로 해서 2021년 2월 1일 날 갑의 을에 대한 공사대학 잔대금 채권 3억 원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고 그 다음날 그 압류 추심 명령이 각각 을에게 각각 송달이 되게 됩니다. 지금 얘가 공사대금을 4억 중에서 1억을 먼저 받아서 아직 3억이 남았고 얘의 채권자 병이 얘한테 3억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보전하기 위해서 얘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고 이걸 갑과 을에게 송달하게 됐고 그 다음에요 정도갑에 대해서 4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집행채권으로 해서 21년 3월 3일 마찬가지로 갑의 을에 대한 공사 잔대금 채권 3억 원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고 다음날 그 압류 추심 명령이 갑과 을에게 송달 그러니까 정도 얘한테 대여금 채권이 4억이 있으니까 얘도 이 채권을 압류해서 추심 명령을 받고 추심 명령을 이래 받게 이래 됐고요. 그 다음에 병은 2021년 4월 1일 날 추심 명령에 근거하여 을을 상대로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금 청구의소를 병이 을한테 추심금 청구 이거 달라고 청구하게 이래 되고 그 다음에요 청구했고 지급을 구하는 추심금 청구서를 제기했고 소송 절차에서 병의 소송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그 조정 절차에서 1번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천을 지급해야 되고 2번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고 해버렸어요. 포기한다라고 하고 소송 비용과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있었고 이 결정은 쌍방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어서 그대로 적법하게 확정. 그러니까 이게 조정에 회부돼서 이의 신청 없이 끝나버렸네요. 이 신청 없이 이렇게 끝나버렸고 거기 그 참고 법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험 법전에 이제 민사조정법이 없으니까 이 법전을 실제 변시도 이렇게 줬어요. 법령을 이렇게 줘가지고 민사조정법 34조 이렇게 조문이 나와 있고 거기 사항을 보면 다음 각호 은하에 해당할 때 30조 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거 보이시죠? 재판상 화해. 그러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조정이 나오면 이거는 화해로 읽으시면 돼. 화해로 읽으시면 이래 되고 재판상 화해하고 똑같아. 재판상 화해하고 이래 동일하고 재판상 화해를 조세에 기재하면 기판력 생기거든. 그러니까 요런 게 나오면 화해 문제가 아니고 기판력 문제로 읽자라고 이래 말씀드렸고 기판력 생기는 게 다른 사람한테 미칠지 이 문제로 바꾸자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화해를 공부 안 했다고 해서 못 쓴다 이래 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판력 문제야. 기판력 문제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이후 정이 을을 상대로 추신금소를 이래 제기했을 때 위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의 효력이 정이 제기한 추신금 소송에 미치는지 판단해보라.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정이 다시 을을 상대로 자기도 추심 명령을 받은 게 있으니까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거든.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얘가 받은 조정의 효력이 얘한테도 미칠지 이 말이거든. 얘한테도 미칠지가 이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걸 검토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이래 검토하라고 처리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조정이 화해와 똑같은 효력이 존재하니까, 그지? 존재하게 되니까 화해 조서를 작성하면 우리 민소법이 220조에서 기판력 생기도록 돼 있죠. 기판력 생기도록 이래 돼 있으니까 판결의 효력과 동일한 효력, 동일하게 이래 처리가 이래 되고, 다투는 절차 나오면 그거는 준재심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은 다투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 판결이 얘한테 미칠지거든. 얘한테 미칠지가 문제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이 조정한 게 2억 5천만 원 받고 끝내고 나머지를 포기한다고 돼 있거든. 포기한다고 이래 됐는데 이걸 병이 할 수 있을까요? 채권 포기를 병이 포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검토를 이래 한번 해줘야지 이래 되는 거고, 나는 이거 포기시켜 버리겠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병이 가지고 있는지, 권한을 이래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자봐 추심명령이라는 건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채권이 가지고 있는 효력 3개, 청구력, 급부보유력, 강제력인데 추심명령은 뭐만? 청구력만 넘어간다. 청구력만 넘어가 가름형, 그지? 가름형으로서 채권은 여전히 얘가 가지고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청구 권능만 넘어갔지 채권이 넘어간 게 아니야. 따라서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은 병한테 가지고 있지도 않는 겁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포기한 건 뭔데? 여기서 포기한 것은 어떤 걸 포기한 걸로 보냐 그러면 추심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추심권한. 추심권능. 그러니까 원래는 3억치를 추심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만 추심하고 나머지는 추심하지 않겠다는 추심권능 포기로 해석되는 거죠. 추심권능 포기로 해석되는 거지 채권 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어요. 그런 힘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병이 받은 판결이 정한테 미칠지가 문제되는데, 자 기판력 미치는지 문제고, 기판력 미치는지를 주관적 범위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 기판력이 다른 사람한테 미치려면 당사자가 동의라든지 아니면 승무기탈에 들어가야 돼. 변론적 결로 생긴 청구의 목적물 소지자, 제3자 소송 담당과 권리기속 주체, 소송 탈퇴 어디에 하나야 들어가야지 동일 당사자로 취급돼서 기판력을 미치게, 기판력을 받게 이래 되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들어가는 게 하나도 변론적 결로 승계인도 아니지 목적물 소지자도 아니지 제3자 소송 담당에서 권리기속 주체는 갑을 말하죠. 갑을 말하니까 얘가 받은 판결이 갑한테는 미치죠. 갑한테는 당연히 그 218조 사망이 적용되니까 당연히 미치게 되는데 정한테는 미치는 게 없잖아요. 정한테는 미치는 게 없게 이래 될 테니까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근거가 없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미치는 경우에 들어가지 않는다. 미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없게 된다는 게 이게 판례 결론이고, 그때 우리 교재에서 이게 두 가지를 밑줄에 들었어요. 이거 첫 번째가 포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이렇게 검토해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3자 소송 담당에서 권리기속 주체 기판력 미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검토해 들었는데, 요게 이거하고 다르다는 게 그 차이점이에요. 어떤 게 차이점이냐 그러면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얘가 받은 대의소송의 판결이 얘한테 미치는 요건이 안 경우고 이 사람이 알아버리면 여기에 기판력 생긴다. 그지? PD의 권리에 기판력 생기고, 그러면 요 권리에 대해서 기판력 생겨버리면 이 사람을 또다시 대여하려는 다른 채권자도 이 판결의 효과를 받게 되죠. 판결의 효과를 받게 되는데, 대신에 얘는 직접적으로 판결의 효과, 기판력을 받는 게 아니고 학자들은 반사유로 작용한다. 그지? 반사로 작용해서 얘와 얘가 같이 소송하면 뭐예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이래 처리되고, 저번에 된통당했던 거 기억 안 나? 된통당했던 거 이거 같이 대위하러 왔을 때 그럴 때 이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것으로 처리됐다는 거, 이런 것들 틀렸던 거는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틀렸던 거는 이래 떠올려야 되니까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것으로 처리되는데, 얘네들하고 얘는 다르다고. 얘는 이래 달라서 이거는 담당
대위하고 좀 차이가 있게 되니까 얘는 아예 근거가 없어요. 얘 아예 근거가 없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게 되는 거죠. 요게 변호사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출제돼서 이게 똑같은 형태로 처리가 이래 된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로마제 2번이 주심 채권자 병이 피압류 채권 일부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런 문제 되는데요. 판례는 주심금 소송에서 주심 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피압류 채권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래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의를 냈을 때 나머지 청구 부분은 주심 채권자가 적법하게 포기할 수 있는 자신의 주심 채권에 관한 거지 제3채무자에게 더 이상 주심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되고요. 이와 달리 주심 채권자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애초 자신한테 처분 권한이 없는 피압류 채권 자체를 포기한 걸로 볼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이거는 권한 주심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 자체 포기력 이런 것들은 인정될 수 없게 이래 된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고 로마자 3번이 이제 주심 채권자들에게 기판력 미칠지 문제가 되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어디든 근거가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1번 판례 보시면 판례는 주심 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주심금 소송의 소송물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 채권의 존부로서 서로 같더라도 소송 당사자가 달라. 당사자가 다른 이상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민사집행법 29조 249조 3항 사항의 취지 제3채무자는 주심의소에서 다른 압류 채권자에게 위와 같이 참가 명령 신청하거나 패소한 부분에 대해 변제나 집행공탁을 함으로써요. 다른 채권자가 계속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걸 피할 수 있다는 그 점을 예를 근거로 결론 동일 채권에 대해서 복수 채권자들이 압류 주심 명령을 받았을 때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주심금 소송에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 변론 종결 이전에요. 압류 주심 명령을 받았던 다른 주심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치지 않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이거는 미치지 않는 걸로 보고 자 요거하고 관련되는 것까지 같이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 시험 범위는 저 앞쪽에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요 쟁점을 기억하시면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소송 중에 소송 중에 얘가 이 채권을 압류 주심 명령을 받아서 얘가 얘를 상대로 추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자 그러면 요렇게 기억해야 돼. 얘가 소송하고 있는데 추심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러면 소송 중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나오는 쟁점은 중복 소송 문제고 일단은 기판력 문제가 되려면 판결이 끝나야 돼. 끝나야지 되게 될 테니까 요거는 중복 소송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과연 중복 소송으로서 배척될지가 이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채무자가 소송하고 있는데 대위 소송 들어오면 그때는 두 가지 논점 기억나? 두 가지 논점. 채무자가 소송하고 있는데 대위 소송이 제기되면 그거는 같은 소송으로 봤죠. 중복 소송으로 실질적으로 같은 소송이 되는데 하나 더 논점이 돼 있는데 하나 더 이런 논점이 권리 불행사도 아니다. 그지? 권리 불행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중복 소송이든 권리 불행사로서 탈락되든 둘 다 각하다, 그지? 각하가 되니까 우열관계는 없는 거야. 우열관계는 없게 이래야 되는데 오늘 문제는 다르죠. 오늘 문제는 기판력은 본안 가서 기각해버리면 각하를 건너뛰어버리거든. 건너뛰어버리니까 선순위성에 걸리거든. 선순위성에 걸리니까 오늘은 각하로 풀어야 되고 기판력으로 풀면 안 되고 근데 이거는 중복소송으로 각하든 권리불행사도 각하든 둘 다 각하거든. 각하니까 그거는 어느 우열관계가 없게 이래 되는데 그걸 이거하고 똑같이 볼 수 있을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하던 중에 주심 소송이 제기됐을 때도 똑같이 중복 소송이 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판례가 부정합니다. 판례가 이래 부정하게 되고 그때 논거가 뭐냐 그러면 이중 소송 응소를 당할 염려가 없다고 봤어. 이중 응소를 당할 염려가 없고 판결이 모순 저촉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이래 되는데 이유 기억나? 이유? 추심 명령이 내려지면 이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부적법 각하 적격 흥결이 생겨가지고 이 소송은 부적법 각하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중 응소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래 봤어요. 요것도 있어. 요것도 있게 되고 사법 시험과 변호사 시험은 요게 나왔어. 요게 나왔고 변호사 시험에서 최근엔 여기까지 냈고 여기까지 내 가지고 이거 다른 추심 명령 추심 채권자에게도 미칠지 저것도 냈고 이것도 냈어. 이것도 냈고 저거는 사법 시험에도 나왔고 사법 시험도 나왔고 법무사 시험도 나오고 그래서 국가 시험에서 다 출제됐던 논점이 되니까 추심 명령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각각 쟁점들을 이렇게 확인해 놓고
준비하시면 이래 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면 돼.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이래 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대인 문제 한번 가시면. 거기 가보면 별표 다 돼 있다. 별표 돼 있고, 특히 별표 많이 돼 있는 게 채권자 취소권 별표 돼 있다. 채권자 취소권이 이래 별표가 이래 돼 있을 테니까, 그렇게 이래 보고. 그러니까 책을 입체적으로 봐. 지금은 책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요거와 관련되는 게 뭐가 있을지 요렇게, 요런 마음으로 보라고. 요런 마음으로 보면, 그러면 왔다 갔다 해놓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거는 리스트를 따로 저번에 얘기를 뽑아가지고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거, 단문을 철저하게 외워줘야 될 거, 이런 것들은 따로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외우게 이래 되고, 그거 20번 정도 보고 오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런 것들, 그걸 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부터는 만들어 가야 돼. 책을 이래 만들어 가서 사이사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이래 해나가게 될 테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거다. 그렇게 공부하게 이래 되니까, 정확하게 외워줄 거는 따로 외우고, 그 다음에 계속 입체적으로 이래 보면서, 이거와 관련되는 것들이 또 뭐가 있을지 이런 거, 안 그러면, 하나가 막히면 다른 걸로 뚫어야 되거든. 다른 걸로 이래 뚫어야 되기 때문에 책을 계속 그렇게 보고,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본다. 한 주에 계속 그렇게 이래 책을 이래 보면, 그러면 한 200번 정도 이래 책을 보고 가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가지게 될 테니까 그렇게 봐. 그렇게 보고 책을 이렇게 해서 6주 동안요. 6주 동안 그런 형태로 해서 정리해 들어가시면 될 테니까 외울 거는 따로 외워버리고 외울 건 반드시 그냥 꼼꼼하게 외워버리면 되는 거죠. 자, 3번 보시면 어른 2015년 7월 1일 날 아직 안 늦었어. 아시겠죠? 아직 안 늦지도 아직 뭐 시간이 뭐 부족하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버티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어떤 그 책을 읽으니까 뭐 마늘 뭐 40일 먹어 사람 바뀌었다던데 호랑이가. 그러니까 사람 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어 지금. 사람 될 수 있는 시간이 이래 남아있어. 쑥하고 뭐 마늘만 먹었다든가 뭐 어떻다든가 뭐 이렇게 됐는데 곰이 뭐 사람으로 바뀌었다든가 뭐 웅녀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됐던데요. 사람으로 바뀔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곰도 사람 됐다. 아시죠? 곰도 사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 너무 이래 막 포기하지 말고 하여튼 아무도 모른다. 시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원래 1차 봐봐라. 원래 1차를 이렇게 낼 줄 누가 알았니? 누가 알았겠니?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처리되고 경영이 45점 나왔는데 표점이 거기도 깎이더라야. 거기도 야 정말 인간적으로 징글징글한 게 그렇게 45점이 표점이 깎인다는 건 나는 상상도 못한 그런 문제가 이래 되는데 그것도 깎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뭐 일은 나올 줄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더 생각해서 끝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끝까지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어른 2015년 7월 1일 날 A 법무사 사무실에서 병으로부터 그 자리에 그 소유 X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그 자리에서 중도금은 한 달 후 지급했고요. 잔금 5억 원은 2016년 1월 1일 날 병으로부터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이래 받으면서 지급하기로 했고 병은 2016년 1월 1일 날 그 엑스토지 등기 서류를 을에게 제공함으로써 을은 잔금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요. 결국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을은 그 2016년 7월 1일 날 엑스토지를 15억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갑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아직 갑에게 엑스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해주지 못했고요. 예, 갑은 2018년 4월 1일 날 엑스토지에 관해서 을을 대위에서 병을 상대로 2015년 7월 1일자 매매를 운이로 한 소유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이 2018년 4월 15일 날 을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줬네요. 통지했고 위 소송 중에 을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2017년 7월 1일 날 이미 병을 상대로 엑스토지에 관해서 7월 1일자 매매를 운이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는 게 밝혀졌어요. 확정됐다는 게 밝혀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갑이 을을 대위해서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 을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이미 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게 밝혀졌고 이게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내려졌다는 게 밝혀졌거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는 게 밝혀졌을 때, 그럴 때 법원은 이때 어떤 판결을 내려줘야 될지, 대위 소송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려줘야 될지가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했죠. 대위 소송의 법적 성격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 이거 법정 소송 담당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독립한 대의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우리 통설 판례는 법정 소송 담당으로 보고, 법정 소송 담당으로 보면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피보존 채권이 있어야 되고,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권리 불행사 상태에 있어야 되고, 피대의 권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1번부터 3번까지는 요건 문제로, 소송 요건 문제로 처리되고, 피대의 권리가 소송물이거든. 소송물이 이래 되게 되는데, 이게 헌결되면 기판력이거든. 기각 판결을 받게 이래 되게 되는데, 지금 얘가 대위 소송 제기하기 전에 이미 제 채무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 판결을 받았죠.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이거는 권리 불행사가 아니죠. 권리 불행사가 아니니까 따라서 이거는 요건이 헌결된 상태입니다. 요건이 헌결된 상태고, 따라서 이 소송은 부적법 각하로 끝나야 돼. 부적법 각하로 이래 끝나야지 되고, 요건 문제 건너뛰고 본안 판단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지? 본안 판단으로 들어오면 안 되게 이래 되니까 요건 심리 선순위성 문제란 선순위성 문제가 되고, 이거 나왔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기판력으로 풀 가능성이 되게 높다. 기판력으로 풀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기판력으로 풀지 않도록 이래 조심하라고. 요건 헌결로 처리된다. 요건 헌결로 이래 처리되고, 중복 소송은 중복 소송도 되고 그 요건 헌결도 되고, 그거는 결론이 같아. 결론이 같은 문제인데, 이거는 결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판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기각이 오답입니다. 기각이 오답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각하로 이래 끝냈어야지 이래 된다는 거, 그 쟁점이고, 다음 페이지 그 판례가 나오죠. 로마자 3번 채무자의 패소 판결의 효력의 문제에서 1번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요건이 헌결되어 있다는 거. 두 번째 단락 판례 보면 채권자 대의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하나요. 채권자가 자기 채권 보전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의권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요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을 때 설사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겁니다. 적격 헌결로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게 판례입증이 되는 거죠. 논점들 잘 보고, 채권자 취소권은 아예 당사자가 달라. 채권자 취소 소송 계속 중에 다른 채권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동일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 별개의 소송으로 보고, 대신 거기에서는 권리 보익이 동일한지 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채권자 취소 소송이 승소 판결이 끝났는데 다시 또 취소할 필요가 있을까? 다시 또 취소할 필요가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취소 필요성 있어요. 원칙적으로 있게 되고, 강제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승소 판결만 받았을 때는 소이익이 탈락되는 게 아니고 원상회복까지 끝났을 때 탈락된다. 끝났을 때 탈락되니까 그거는 소이익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 소이익으로 이렇게 풀어줘야지 된다는 거, 그런 것도 조심해서 준비해놓고, 대위도 이것도 조심해서 이래 정리를 해두시면 이래 되게 되는 거죠. 기판력으로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대위 문제들 이런 것들 남아있고, 대위 문제나 이런 거 채권자 취소권 이런 것들이 아직 출제가 안 돼 있고, 아니면 우리 앞에서 풀었던 2기 때 풀었던 변론 종결로 생긴 그런 쪽으로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변론 종결로 생긴 쟁점들 이런 것들도 그 출제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화해 나왔을 때 다시 조심해야 될 거, 이게 기판력 문제가 있다. 기판력 문제가 있고, 화해를 변론 종결 후 승계인으로 풀어줘야 될 문제도 있다. 문제도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화해로 국한하지 말고 이게 기판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요. 기판력으로 이래 접근하고, 재소전 화해 이런 걸로 기판력 문제를 만드는 시험도 있어. 그러니까 재소전 화해도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재판 상하회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니까 재소전 화해 받아놨다 이래 나오더라도 그거는 기판력 아닐까 이렇게 접근해. 기판력 아닐까. 그러니까 기판력으로 이래 접근하면 변론 종결로 생긴 그 쟁점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사고의 폭을 그렇게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화해를 내지 않고 그런 문제로 이래 낼 수 있게 이래 될 테니까 그 쟁점으로 이래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청구일락 단문은 이거는 그때 말씀드렸던 소차만 너무 외우지 말고 플랜 B를 외워놔라. 플랜 B를 외워놓고 그게 일락을 꼭 외워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해 두시게 되고, 실제 요게 그 법무사에서 나왔어요. 이 형태로. 이래 법무사 시험에서 25점짜리로 한번 이래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국가시험에 내기도 합니다. 이걸 일락으로 냈어요. 일락으로 이래 출제하게 됐으니까 그 개념을 이래 잡아놓고, 구별 개념도 간단하게 처리하고, 그 자백 그 소송 상화의 그 소치하 뭐 이런 걸로 간단하게 보고, 여기는 법적 성질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지. 법적 성질이 그 일락, 포기일락의 법적 성질, 화해의 법적 성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법적 성격을 민사소송법에서 따지는 이유는 다투는 절차 때문에 그래. 적용법조문 다투는 절차. 그러니까 사법행위로 보면 민법으로 다툴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소송행위로 보면 무조건 요건 효과가 소송법으로만 규율돼야 되거든. 소송법으로만 규율돼야 되니까 이걸 사법행위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양성설로 봐야 될지 아니면 소송행위로 봐야 될지가 다투는 절차 이런 것들 민법상 하자로 주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이래 발생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여기는 이견 없어요. 통설 판례가 소송행위설로 본다. 소송행위설로 이래 봐서 조문을 근거를 460조, 461조, 220조 이걸 근거로 해서 이거는 입법으로 해결했다 이런 느낌으로, 입법에서 그냥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준재심으로 다투고 있으니까 민소법 조문이 이걸 소송행위설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건에서는 당사자에 관한 요건, 소송물에 관한 요건이 이래 나오게 되고요. 소송물에 관한 요건에서 소송요건 구비 여부가 이것도 본안 견해대법원에 있는데 요건 구비 여부가 안 돼 있으면 본안 판결하면 안 되거든. 따라서 일락은 본안 판결과 똑같잖아요. 그 본안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이뤄주게 되니까 요건 응결이 있으면 무조건 각하로 끝나야 됩니다. 각하로 끝나야 되니까 요건 응결이 있을 때는 일락을 할 수 없다라고 각하해야 된다라고 이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구가 적법해야지 이래 되는 거고, 여기서는 예비적 병합 이야기를 꼭 써주자. 예비적 병합 이야기를 꼭 써주고, 예비적 그 병합이 제기됐는데 예비적 청구를 일락할 수 있을지 문제되는데, 그래버리면 주의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원고 의사가 다 무시돼 버리거든. 무시가 이래 돼 버리니까 예비적 청구를 미리 피고가 일락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인정될 수 없게 이래 되고, 그다음에 시기 방식은 소송 끝나고 나도요 확정 전이면 다 일락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소송 중이어야 되기 때문에 피고는 기각 신청을 해야지만 원고가 청구 포기할 수 있고, 원고가 본안 신청해야지 일락할 수 있는 겁니다. 소송 중이어야지 이래 되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방식에서는 원래 말로 해야 돼. 그지? 변론 준비 이래서 말로 해야 되는데 서면상 포기일락 제도가 신설돼 있다. 그지? 신설이 이래 돼 있으니까 148조 2항을 뺏기면 이래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놓치면 되게 아까워요. 조문 문제고, 이거 진술 간주에서도 나오는 그런 쟁점이 되니까 서면상 포기일락들 이런 것들이 141조. 이거는 조문 그대로 뺏겨주면 돼. 조문 그대로 외우지 말고, 조문 외우기도 되게 힘든 거니까 조문 그대로 뺏기면 되고, 효과도 조서 기자하면 기판력 생기니까 기판력, 집행력, 행성력 이런 것들이 생기고, 하자 다투는 방법은 조서 작성 전이면 기판력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상대방 동의였거나 착오를 이유로 철회하는 게 이래 가능하고, 조서 작성해버리면 기판력 생기니까요. 그때는 준재심으로 이래 다퉈야 되고, 일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의무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지인데 소송행위설을 따르면 이런 것들은 인정될 수 없다라고 이래 평가하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판례 하나 나왔는 게 청구일락이 실체법상 그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을지가 문제됐거든.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는지가 이래 문제됐는데요. 실체법상 채권 채무하고는 영향 없습니다. 영향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냥 소송만 끝내는 거거든. 소송만 끝내는 걸로 이래 봐야 되기 때문에 실체법상 채권 채무는 영향을 주지 않게 이래 된다라고 관련 판례까지 언급해 주시면 되겠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차만 외우지 말고, 소차를 일단은 먼저 외워놓고 그 다음에 플랜 B로 그 일락은 반드시 정리를 해놓으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종료선언은 그냥 목차 중심으로 해서 이래 정리하고, 이유 없는 기일제적 신청인데 소차의 경우와 포기일락화의 경우로 나누고, 소차는 방법은 기일제적 신청으로 다투는 겁니다. 기일제적 신청으로 다투는데 내용이 타당하지 않을 때, 즉 재심 사유가 아닐 때 그때는 이유 없는 기일제적 신청으로서 배척당하게 되고, 포기일락은 방법 자체가 얘네들은 준지심으로만 다퉈야 되기 때문에 기일제적 신청했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걸로 이래 처리되고, 딱 하나 예외 있죠. 포기일락을 기일제적 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 게 무효사유, 당년 무효사유, 사망자를 상대로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면 그때는 기일정액적으로 무효 사유가 있을 때만 다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가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대립구조 소멸, 그다음에 큰 목차가 법원의 소송 종료 강가 진행이죠. 소송 종료를 이렇게 강가 진행했을 때 그때도 종료선을 이래 내릴 수 있게 되고, 대표적으로 우리 쓸 수 있는 게 뭐 취하간주, 교환적 변경이익 강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련해서 써주면 되고, 청구일락 강가도 마찬가지고 판결확정 강가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하게 언급해 주시면 되게 됩니다. 크게 잡아놓고 어느 정도 이래 그 소치하나 일락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마무리할 때 이걸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외워두시고, 사법시험에서 그 한번 나와가지고 이게 예상 문제에서 빠지지 않을 겁니다만 계속 전통적으로 계속 이래 그 예상 문제 올라와 있는 그런 문제가 될 테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그 종료 선언을 그 조문에서 찾으면 못 찾아요. 그러니까 종료 선언 제목이 그래 돼 있는 게 아니고 기일 소치하 효력을 다투는 절차라고 이래 돼 있어서 규칙 67조 제목이 소치하 효력을 다투는 절차로 돼 있고, 거기에 종료선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근거 조문을 67조로 잡는 겁니다. 규칙 67조를 근거 조문으로 시작하게 되니까 제소금지도 조문이 제소금지로 안 돼 있죠. 소치하 효력으로 이래 돼 있으니까 제소금지로 찾으면 또 찾지 못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조심하고 정리하면 되겠죠. 예,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빠르게 정리하고 이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